넌 끼케야 알바하고 사는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동산 부자가 돼서 수십억 자산가인데 너가 뭘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눅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성인의 자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자기의 자유를 위탁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서 자기가 자유를 박탈되는 세상으로 뛰어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자유롭게 만들어드릴 닥터이티 이주호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게 좀 더 어려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독립에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졌어요. 원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비용, 월세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20살을 성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20살일 때 성인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랑 지내거나 부모님이 보낸 돈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모 세대가 성인이 된 자녀 세대보다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워를 가져요. 부모가 자녀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의 정당성도 당연히 부여가 되겠죠. 넌 끼케야 알바하고 사는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동산 부자가 돼서 수십억 자산가인데 너가 뭘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눅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특별히 조금 더 그런 면이 있는데, 사회초년생들한테 친절한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가 복잡하고요, 잘 모르면 눈탱이 당하고요, 뒤통수 치는 놈들도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런 사회가 생기다 보니 가족들은 더욱더 자식들을 아이로 상정하고 통제하고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많이 느끼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내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내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성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꽤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독립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왜 굳이 해야 되냐, 이게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통제 밑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 정도가 지나치는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본질적으로 못 참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부모다. 부모가 어떤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충고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통제하고 명령하고 내 짝을 찾는 활동에도 부모가 개입해서 얘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람한테 굉장한 스트레스, 그리고 굉장한 자유로움 침해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못 느끼죠. 이게 왜 문제냐에 대해서 대단한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이랑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독립을 못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대한민국의 3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돈은 미친 듯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는데,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수시로 그 용돈 받으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고 굉장한 모욕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해보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간다 생각해요. 인간은 돈보다 더한 걸 원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성인의 자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자기의 자유를 위탁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서 자기가 자유를 박탈되는 세상으로 뛰어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통금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뭐 걱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소리 하면서 통금을 지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통금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한 나의 시공간적인 제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비판성에서 나와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내 살던 방식이야 라는 무비판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본인의 권리도 중고등학교 수준이어야죠. 그런 분들은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본인이 시공간적인 제약에 대해서 반박해보고, 또는 부당함에 대해서 시위도 해보고 욕도 들어 처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전혀 겪기도 싫고 겪을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다면 한 번쯤은 좀 제대로 생각해보기. 통금이란 게 과연 지킬 의무가 있는가? 부모님의 걱정은 과연 통금과 1:1 매칭이 되는 합리적인 사안인가?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무서운지 모르고 덥석덥석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덥석덥석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냅다 좋아하면서 받는 경우,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님한테 종속되는 장치를 본인이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게 제가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오실 때 독립이란 게 어떤 건지 실감을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하루를 지내는데 본인의 노동력으로 이 하루를 다 버텨냈나를 봐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네 돈으로 먹고 자고 싸고를 다 했냐를 봐요. 내가 하루에 지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쓰는 물, 전기, 이 모든 게 나라는 사람을 살아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자원을 내 노동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가 하루가 연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이 자체도 성인이라 보기 어렵지만 본인들 마음 상태 자체가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무시 못해요.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누군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강하게 받고 그로부터 내가 하루가 연명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서 어쩌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까지 얘기하면 가혹한 거 저도 알아서, 적어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계부 작성하거나 할 때 내 자산에 넣지 말고 빚에다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키워가지고 돌려드리든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늘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애티튜드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부모님한테 지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어디서 놀고 왔는지를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은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게 쓰시면 좋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 부모님이랑 소통할 때 그러면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의 3요소,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논리. 성인 대 성인은 어떤 태도로 대화하지? 성인 대 성인은 어떤 감정으로 대화하지? 성인 대 성인은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의 비중은 태도가 압도적이에요. 태도가 한 7, 80%, 감정이 1, 20%, 내용, 컨텐츠, 논리 10% 미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래요.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습관, 받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부모님한테 뭔가 미주얼 고주얼 내 프라이버시를 다 밝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게 애티튜드예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유지한다. 이미 태도 자체가 성인으로서 안 받아들여진다, 상대한테. 두 번째는 감정. 단순한 예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오늘 뭐라 했어. 아, 기분 나빠. 엄마 아빠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용, 컨텐츠 자체는 성인인 것처럼 했지만 거기에 삐져나오는 감정이 성인 대 성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지만 그걸 우리는 다 감정적으로 표현을 할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을 서술할 수는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하진 않아요. 성인 대 성인의 관계에서는. 세 번째가 이제 성인 대 성인에서 하지 않는 컨텐츠.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럴 때 대화에 그거를 쉽게 생략해버리는 사람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겠죠. 오늘 예를 들면 과장님이 차를 태워주셨어. 굉장히 정중하게. 감정은 고마운데 말을 안 해.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호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대 성인의 자녀에서는 부모님한테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까? 오늘 짜증났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지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하면서 고맙다는 얘기가 너무 흔하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좋았다라도 얘기를 해드려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지키셨으면 좋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좀 얘기한 건데 뭐냐면, 어린애들은 부모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요. 왜냐면 부모님 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고 있든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대고 밤에도 불러대고 자다가도 깨우고 이래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반대로 성인은 부모님을 성인으로 봐요. 엄마 아빠의 품은 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거죠. 그러니 엄마 아빠의 개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던 집이야.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
반드시 노크하시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집에서 집안일 할 때 꼭 1.5인분은 한다고 생각하세요.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 방 정리 이런 것들 1인분도 아니에요. 1.5인분 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닌 이상 1.5인분을 해도 부모님이 쓰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보낸 공간, 시간 이거에 대해서 내가 1.5인분? 2인분이면 좀 더 좋겠어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성인으로서의 성숙, 성인으로서의 자유로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부모님께 존칭 쓰기인데요. 저는 부모님께 존댓말해요.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똑같이 존댓말 쓰세요 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적어도 반말 찍찍 내뱉고 어렸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언성 높이듯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뭐 도덕성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하나하나가 엄마 아빠의 공간, 엄마 아빠의 존재를 존중을 하는 애티튜드로 여러분들이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 성인이랑 이런 거구나, 내가 실천해보면 느낌을 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이상한 부모님 아니면 웬만하면 이게 호응이 돼요. 한번 집에 가서 실천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자기를 존칭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칭을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존칭을 얻어낼 수도 있는 이 원리를 연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